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세력의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는 이슈로 최근에 이제 급락폭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오후에 찍으려고 하였지만 이제 영웅문에서 점검을 하였기 때문에 찍지 좀 늦게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총 두 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날과 이날 찍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봤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은 이 자리가 가장 세력의 냄새가 많이 느껴지는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뭐 반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다음날에 시가 0%로 시작해서 종가가 7%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68,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이 오고 이제 62,900원의 고가를 만들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생명선을 이제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은 강한 음봉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한 음봉, 거래량 실린 강한 음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만든 이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코로나가 만든 이 두 자리를 다시 맞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3-3상 프로토콜을 제출하는 이슈로 이렇게 슈팅을 주게 돼서 저는 이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명선 자리에서 급락을 주면은 이제 세력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첫 브레이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첫 브레이크가 마지막 브레이크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자리에 다시 안착하게 된다면 한번 담아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오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이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다음에 시간에 이 종가가 끝나고 5시 50분 넘어서 이제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유상증자 2,800억이란 이슈가 나오고 이제 다음날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HLB의 이제 개요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날서 여기까지 반등을 줄 거라는 약간의 기대를 하였지만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이구 보시면 이제 37,654원 자리가 이 아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새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빠르게 이 자리에 안착하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후자의 경우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력들이 빨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위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찍으면서 그만큼의 돈을 얻는 방식의 증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는 크게 세 가지의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설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유상증자의 사례를 보면 이제 시설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가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의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결정이 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운영 자금으로 찍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예정 가액보다 확정 가액이 적은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점. 우선 이게 저의 헬릭스미스라는 이 종목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미래산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정 발행 가액이 이제 144원, 그리고 확정 가액이 121원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신주 발행이 이제 20% 정도, 그 원하는 유상 증자 금액보다 20% 줄은 금액이 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설 자금이 161억이고 운영 자금이 138억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 자금 이상의 가격을 뽑았다고 볼 수 있고, 제 관점에서는 이제 운영 자금이 좀 줄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HLB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채무 상환 자금과 뭐 영업 양수 자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 자금보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발행가액, 예상 발행가액이랑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뭐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예정 발행가액이 14,000원,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이 12,400원입니다. 즉 약 10% 정도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채무상환 자금이 이제 678억, 그리고 이제 운영 자금이 뭐 한 1,02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10% 정도 운영 자금이 줄어서 이런 줄일 수 있는 이런 운영 자금이 많은 그 유상 증자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확정 가액이 줄어도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이 시설 자금으로 이제 유상 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정 발행가보다 확정 발행가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무 상환 자금으로 1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정 발행가액이 12,600원이었고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14,200원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채무 상환 자금, 그러니까 딱 1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1조는 이제 증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주식수가 이렇게 주식수를 이제 정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세력들과 이제 대주주 간의 암묵적인 이제 룰로 이렇게 가격을 보장해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헬릭스미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 상환 자금이 700억, 시설 자금이 뭐 한 1,079억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이 1,038억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격 조정이 불가한 자금이고, 이제 운영 자금은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보수적으로 이제 절반을 줄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약 2,3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발행 주식이 750만 주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이 확정 발행가, 예정 발행가는 이제 3,666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 1차 발행가액 산정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이 1차 발행가액이 기준 주가로 잡았을 때 그 1차 발행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잡았을 때 다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 헬릭스미스의 기준 주가는 43,751원이 나옵니다. 즉 이 금액은 한 달과 그 일주일 그리고 기산일에 산술 가중 평균으로 나온 값입니다. 즉 유상증자를 찍어내기 전에 뭐 약 대충 한 달이나 일주일 그리고 그 발행가 당일의 평균이 4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신약 헬릭스미스의 신약인 이제 VM20이라는 엔젠시스라는 이 신약이 효과가 좋고 이제 임상이 이제 3-2 이상, 3-3상이 성공해야지 결국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상 결과에 대한 고찰을 어느 정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3-1상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6개월에서의 지표는 좀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12개월에서의 타임 포인트에서의 결과는 좀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VM202라는 신약이 이제 효능 평가 방식을 수정해서 이제 3-2상과 3-3상만 치른다면 이제 저는 이 임상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 이제 BMS라는 회사와 화이자라는 회사가 이제 그 안티 CTLA4라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가지고 이제 임상을 배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효용성 지표를 환자의 1년의 생존율로 보고자 하였고, 이제 BMS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를 이제 4년 이 안티 CTLA4를 트리트하고 이제 4년 후에 그 생존율을 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을 처리하였을 때는 이제 생존율에 대해서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B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후에 이제 생존율을 보았을 때 30% 이상의 좀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어서 이제 여보이라는 이 약이 시판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VM202라는 이 신약 자체도 이제 3-1상에서의 이런 그 여러 타임 포인트를 봤을 때 이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이 타임 포인트를 가지고 가설을 잡아서 원하는 이제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이제 FDA에서도 이제 의미 있게 봐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헬릭 스미스를 제가 사세요 혹은 이제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세요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런 그 VM202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격이 저평가되었고 저는 이 자리까지 반등을 빨리 줄 것 같습니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에 이제 43,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오늘의 이 종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세력의 자리야, 너가 이 종목을 산다면 너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뭐 당일에, 그러니까 다음날 월요일날의 시가에 저는 뭐 원하는 뭐 이 한 종목을 담을 수 있는 비중이 최대 100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저는 30 정도 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0%의 텀을 두고 이제 3번에 나눠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7,654원 라인에 온다면 마지막 최종 물량까지 다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에는 세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세력 전문 유튜버지만 네, 단타나 스캘핑도 가끔 치긴 하지만 헬릭 스미스로 스캘핑을 쳤을 때 정말 호가창이 지저분하고 이 세력의 흔들기를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세력의 자리에서 반등을 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상 3-3상 프로토콜로 급등을 해서 개미들을 이렇게 6만원에 물리게 한 다음에 다음날에 이제 종가도 아닌 시간에 5시 50분에 공시를 내가지고 6시에 4만주로 시간에 하한가를 보냈습니다. 즉 4억을 써서 하한가를 보내고 다음날에 마이너스 20%까지 꼬라박게 해서 이제 개미를, 이쪽에서 산 개미는 이제 벌써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즉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것은 세력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상증자를 하였을 때 이 시설 자금과 그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기 위해서 이제 최소 마진의 가격, 그리고 이제 VM202라는
그 3-2상과 3-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봤을 때 지금은 투자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조금 덜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